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 법안을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하고 바로 공포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시행이 바로 됩니다. 3대 특검 법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내란, 김건희, 최상병 이 특검 모두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특검은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그리고 전 정권의 인사들을 정조준한 아마 사정 태풍이 몰아칠 것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를 임명을 하면은 이제 7월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이 될 텐데요. 그러면 최장 170일 동안 특검 전국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170일이면 열흘 모자라는 6달입니다. 6달. 7월부터 6달이면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2025년 하반기, 후반기는 대한민국은 특검 사정 전국이 휘몰아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 투입되는 인원들은 검사는 120명이고요. 그 다음에 수사관들, 또 파견 공무원들 다 합하면 577명입니다. 577명, 600명 가까운 이 수사관들, 파견 공무원들, 검사들, 특검보 이 사람들이 6달 동안 600명이 이잡듯 뒤지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겁니다. 아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아마 김건희 여사 그 기저귀 차고 있던 시절부터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이 아마 매일같이 그 특검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고 그게 이 텔레비전 드라마보다 더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권원책 변호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단두대가 마련됐다고 보면 된다. 국민들은 권력자의 피를 보고 싶어 한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권력자들이 단두대에 목이 걸리는 그 상황까지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12일 날 이것을 동행 처리를 한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인데 그것은 일단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 그러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무수석 우상호 정무수석을 이제 국회에 발을 해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이제 야당의 협치를 제안을 하면서 재판 중지법, 그다음에 방송 3법, 승법 이런 것들은 처리를 일단 보류하거나 취소하거나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야당과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 대통령하고의 어떤 스텝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당온 양면 전략이다. 지금 말씀드린 사정정국이 휘몰아치는 특검은 특검대로 가되 또 협치는 한다라는 이 모양새 양쪽을 다 갖춘 이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재명의 투트랙이다. 특검은 특검, 협치는 협치. 그래서 3대 특검은 이제 바로 국무회의 의결하고 공포하고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어졌지만 그러나 또 우상호 정무수석을 바로 국회로 발을 해서 12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이 재판중재법, 뭐 상법, 그다음에 방송 3법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는 것을 일단 스톱을 용산 대통령실이 스톱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부장 판사 이진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뭐 백현동, 유래신도시, 성남FC 이 네 가지 사건을 재판하고 있던 그 재판을 또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표지정 역시 그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제 이게 헌법 84조인데 그걸 근거로 해서 대장동 재판도 이제 추후 지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걸려 있는 재판이 5개입니다. 5개.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장동, 그 다음에 위증교사, 그 다음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그 다음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제 이렇게 5가지인데 이 5가지 재판 중에 2개의 재판이 헌법 84조를 이제 걸어서 추후 지정이라는 설명하에 무기한 연기가 되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이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없다. 이제 2가지 재판부가 2개의 재판부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개의 재판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도 같이 보조를 맞추지 않을까 보는데요. 일단 6월에 예정돼 있던 그러니까 6월 18일 날 예정돼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부가 추후 지정이라는 말로 무기한 연기를 해버렸고 6월 24일로 예정돼 있었던 대장동 재판도 추후 지정하면서 무기한 연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예정돼 있는 재판도 아마 순차적으로 이런 형식의 그 추후 지정을 밟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은 각 재판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판단들 이제 두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30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4일 날 취임한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첫 번째 통화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일본 총리하고 통화를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부터 했다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를 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 이렇게 말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축하에 감사 표시를 하고 양국이 호혜 평등의 정신하에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아주 묘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혼돈에 빠진 지역과 국제 정세에 더욱 확실성을 불어넣어야 한다. 라면서 다자주의, 자유무역의 수호, 산업 공급망의 안정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반도체 제재 등에 한국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백악관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냈던 그 의견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듯한 매우 이례적으로
그런 입장을 밝혔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시진핑이 우회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비판한 것으로 그렇게 풀이될 수 있습니다. 어,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한테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참석해달라 이렇게 초청을 했고, 그다음에 그 에이펙 의장국이 금년에는 한국인데 내년에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그 에이펙 회의에 참석을 하는 이제 이런 서로 오거니 가거니 하는 외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9월 3일, 9월 3일이 중국의 전승 기념일 8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갈 것인가, 베이징 천안문에 있는 성루에 오를 것인가, 뭐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용산 대통령실이 장관, 차관, 공공기관장 국민 추천을 받겠다. 그래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이제 국민 추천을 받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직접 이메일을 보내도 된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 차관도 추천을 받고 공공기관장도 추천을 받겠다.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받겠다고 했는데요. 어, 이것에 대해서 이게 바로 헌법과 충돌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헌법에는 이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국무총리가 제청한다는 건 추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물론 요식행위에 불과한 뭐 그런 거였지만 아무튼 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사혁신처가 받고 대통령이 직접 이메일을 받고 한다면 이건 유연적 요소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관장의 경우에 이미 공공기관장을 선발하고 임명할 때는 그 인사추천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공모 절차가 다 있습니다. 어떤 공공기관장이든. 그래서 공모를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임명권자가 자의적으로 어떤 공관장도 임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장 공모제 또는 인사추천위원회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건 다 이제 없던 걸로 다 없애겠다는 것인지 이제 그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국민들을 상대로 한 그 쇼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국민 주권 국가 뭐 어쩌고 하면서 쇼를 벌이는 것 아니냐. 제1호 이재명 쇼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국민 추천제를 하겠다. 장관도 추천, 차관도 추천하겠다 하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또 차관을 6명이나 임명을 했습니다. 도대체 기획재정부 1차관 이영일, 기획재정부 2차관 임기근, 외교부 1차관 박윤주, 외교부 2차관 김진아, 산업부 1차관 문신학,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6명 임명했어요 어제. 그렇다면 국민 추천은 뭐며 또 이렇게 차관 6명 임명하는 건 또 뭡니까? 국민을 바보로 합니까? 도대체 뭐 하자는 얘기인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대통령실 요직에는 이른바 성남 경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같이 일했던 사람들 경기도지사였을 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 이것을 대통령실 요직에 다 포진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뭐 5가지 재판
받고 있었을 때의 그 변호사들을 또 다 배치를 시켰습니다. 임낙중 비서관급인데요. 성남시청 때 정책비서였던 사람, 김용채 인사비서관인데 경기도 정책비서관이었던 사람, 김남준 부속실장인데 성남시 대변인이었던 사람, 김현지 총무비서관인데 경기도 비서실 비서관이었던 사람, 이태형 민정비서관이 유력한 사람인데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했던 사람, 변치형 공직기강 비서관 유력하다는데요.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했던 사람, 이장형 네, 법무비서관에 유력한데요.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사건 변호했던 사람, 조상호 민정수석실 행정관 대장동 사건 변호했던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뭐 국민 추천제로 해서 국민들이 추천한 사람들을 다 이제 장차관 공공기관장에 임명하겠다라는 그런 이뭐 국민 추천 이재명 쇼 제1호 쇼를 이제 벌이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차관 6명 임명하고 대통령실 요직에는 다 성남 경기 라인 그다음에 이재명 본인의 변호사였던 사람들 다 요직에 전진 배치시켜서 앉혀놓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주 방위군 투입을 하고 시위가 격화하고 또 해병대까지 지금 투입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주 방위군에 이어서 트럼프가 해병대도 진압에 투입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추르탄, 뭐 고무탄 통성의 화염병으로 맞서 있는 그래서 군 병력과 시위대 간의 이 전쟁터로 변해 있는 로스앤젤레스 주가 어떻게 될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큰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방산 K 방산의 수출 효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K2 전차 폴란드하고 2차 수출 계약이 이달 중에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9조 원, 9조 원 규모의 계약입니다. 총 180대 K 방산 수출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2년에도 폴란드에 1차 수출 계약을 한 바 있는데 그때 액수가 4조 5천억이었거든요. 약 2배에 이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이재명식 경제, 이재노믹스를 환영다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역대급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일주일간 국내 증시가 기록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이후 최초로 대선 직후 4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규모도 역대급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3대 특검이 이제 공포가 돼서 수장정국이 휘몰아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투트랙 전략, 특검은 특검이고 또 협치는 협치하는 그런 모양새, 투트랙. 그러니까 장차관들 국민 추천 받겠어 하는 그 대국민 쇼를 또 하면서 다른 한편 요직에는 자기 사람들 다 앉히는 또 그런 투트랙.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